여러분, 오늘 아침에 뭐 먹으셨어요?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하셨나요? 편의점에서 김밥 한 줄 사셨나요? 그럼 한 가지만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지난달보다 더 비싼 거 안 느껴져요? 작년보다는요? 근데 정부는 뭐라고 하냐면 물가 별로 안 올랐어요. 3%밖에 안 올랐어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느끼는 건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의 감각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경제 뉴스는 왜 거짓말일까? 정부와 중앙은행은 왜 숫자를 조작할까? 그리고 이 모든 거짓의 시대에 정말 믿을 수 있는 건 뭘까? 그 답이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지난 10년, 아니 더 정확하게는 지난 50년 동안 경제 뉴스를 조금이라도 따라가 본 분이라면 이미 느꼈을 거예요.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들이 우리 일상과 맞지 않는다는 걸요. 예를 들어 볼게요. CPI라는 게 있어요. 이건 소비자 물가 지수를 뜻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물건들, 밥값, 옷값, 집세 이런 것들의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숫자거든요. 정부와 통계청은 이 숫자를 매달 공식적으로 발표해요. 들어봐요. 지난해 3% 올랐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의 체감은 어땠나요? 밥값은? 커피값은? 아파트 전세금은? 아이 학비는? 모두 훨씬 더 올랐던 것 같지 않나요? 심지어 많은 독립적인 경제학자들과 연구기관들이 분석해본 결과 실제 체감 물가는 15%에서 20% 수준이라고 말해요. 그럼 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와 여러분이 느끼는 물가가 이렇게 다를까요? 정답은 간단해요. 통계 방식을 자꾸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이건 의도적인 조작이에요. 예를 들어 계란값이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전체 통계를 망칠 것 같으면 계란을 바구니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밀가루, 유제품 같은 건 제외하고 필수가 아닌 물건들 위주로 지수를 구성해요. 또 아이폰이나 최신 스마트폰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스마트폰 카테고리 전체가 내려갔다고 평가해서 전체 물가 지수를 낮추는 방식도 써요. 이렇게 통계의 구성을 자꾸 수정하고 계산 방식을 자꾸 바꾸면 마치 물가가 안 오르는 것처럼 아니면 천천히만 오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지요. 이건 숫자 게임이에요. 진짜 여러분의 삶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데 통계로는 그게 드러나지 않는 거랍니다. 실업률도 똑같아요. 정부가 실업률이 3%네요. 경기가 좋네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일자리를 못 찾는 사람 많지 않나요? 실업률 통계에서 오류는 뭐냐면 구직을 아예 포기한 사람들은 실업자 통계에 포함이 안 돼요. 일자리를 찾다가 포기한 사람, 학원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때우는 청년, 이런 사람들은 통계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실업률이 낮게 나오는 거지요.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데 숫자에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GDP, 국내 총생산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경기가 좋았어요. GDP가 2% 성장했어요. 라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의 삶이 나아졌나요? 월급은 올랐나요? 자산은 늘었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저을 거예요. 그럼 대체 GDP는 뭘 기준으로 올라가는 걸까요? 이거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주식 시장이 올라가고 또 기업들의 자산이 늘어나면 GDP가 올라가는 거예요. 평범한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는 것과는 상관없이요. 실제로는 월급은 정체돼 있는데 자산가들의 자산만 늘어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런데도 GDP라는 숫자는 성장한다고 보여주는 거지요. 이렇게 통계가 조작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정치 때문이에요. 정권이 유지되려면,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면 경제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야 하거든요.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지지도가 올라가니까요. 하지만 진짜 경제 상황이 자꾸 나빠지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통계를 손질하면 되는 거예요. 계산 방식을 바꾸고 항목을 추가하고 빼고 가중치를 조정해서 원하는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지요.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거의 모든 나라의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통계청이나 정부 기관이 독립적이지 않은 나라가 대부분이거든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중앙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면 한국은행이고 미국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FAD예요. 이 중앙은행들이 화폐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어요. 경제가 안 좋으면 돈을 마음대로 풀어요. 이걸 양적완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통화팽창이라고도 해요. 정부가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중앙은행이 나서서 돈을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거지요. 그럼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요. 근데 이걸 숨기기 위해 뭘 할까요? 통계를 조작하는 거예요. 물가가 올랐다고 인정하면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니까 물가는 안 올랐다고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랍니다. 이건 악의적 순환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누가 가장 피해를 입을까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월급을 받는 노동자, 은행에 돈을 맡겨놓은 사람들, 작은 사업을 하는 분들이 피해를 입어요. 왜냐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여러분의 급여나 자산은 그에 맞춰서 올라가지 않거든요. 결국 여러분이 일해서 버는 돈의 구매력이 계속 낮아져요. 실제로는 더 많이 일해야 같은 양의 물건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걸 조용한 약탈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돈을 빼앗지 않지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동으로 여러분의 자산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해요. 만약 누군가 통계를 조작할 수 없다면? 만약 화폐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다면? 만약 모든 거래 기록이 투명하게 기록되고 아무도 그걸 조작할 수 없다면? 그럼 정부나 중앙은행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럼 정부나 중앙은행이 화폐를 남용해서 여러분의 자산을 빼앗을 수 없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위에 만들어졌어요. 이 블록체인에는 모든 거래 기록이 투명하게 남아있고 누구도 이 기록을 조작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기록들이 전 세계 수십만 개의 독립적인 컴퓨터에 동시에 저장돼 있거든요. 만약 한 곳에서 기록을 조작하려고 하면 나머지 모든 컴퓨터가 이건 틀렸는데 라고 지적하는 거지요. 따라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거짓이 통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거래가 영구적이고 불변적으로 기록돼요. 또한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요. 2100만 개로 절대 늘어나지 않아요. 프로그래밍 수준에서 확정된 거거든요. 아무도 이를 변경할 수 없어요.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고 중앙은행이 나서도 늘릴 수 없어요. 따라서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성이 높아져요. 현재 유통되는 비트코인은 약 2천만 개 정도인데 남은 건 채굴을 통해서만 천천히 나오고 언젠가는 2100만 개에 도달하면 그 이상 나오지 않아요. 이건 중앙통제 화폐 시스템과는 정반대예요. 그리고 하나 더, 비트코인은 중앙관리자가 없어요. 어떤 정부도, 어떤 중앙은행도, 어떤 회사도 비트코인을 통제할 수 없어요. 대신 전 세계의 수십만 개의 노드가 함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관리해요. 이게 진정한 탈중앙화라는 거지요. 통제 불가능한 시스템이에요. 만약 어떤 정부가 비트코인을 금지하려고 해도 다른 나라에서는 계속 유통돼요. 만약 어떤 은행이 비트코인 거래를 막으려고 해도 개인 대 개인의 거래로 계속 이동돼요. 이건 권력을 분산시키는 시스템이에요. 생각해봐요. 정부가 통계를 조작하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게 뭘까요? 그건 지금의 금융 시스템이에요. 화폐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고 인플레이션을 만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말이에요. 일부는 부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져요. 근데 이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통계를 조작해야 하는 거지요. 비트코인은 이 모든 걸 바꿔요. 비트코인 위에서는 아무도 통계를 조작할 수 없어요.
왜냐면 모든 거래가 공개되고 누구나 검증할 수 있거든요. 비트코인 위에서는 아무도 화폐를 남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자산을 빼앗을 수 없어요. 왜냐면 공급량이 고정돼 있거든요. 비트코인 위에서는 아무도 권력을 독점할 수 없어요. 왜냐면 시스템 자체가 분산돼 있거든요. 이미 전 세계의 똑똑한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몇몇 나라들은 비트코인을 국가 자산으로 보유하기 시작했어요.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했어요.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비트코인은 점점 더 안전한 자산, 진짜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경제는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거예요. 통계 조작이 통하지 않는 시스템이 이길 거예요. 누구도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 누구도 권력을 독점할 수 없는 시스템이 미래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시스템의 중심에 비트코인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자산을 지키고 싶다면, 정부의 거짓 통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중앙은행의 화폐 남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싶다면, 비트코인, 이거 꼭 생각해 봐야 해요. Sitting in the basement apartment I rented with you.